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황당인 원더스 TV입니다. 오늘도 정말 힘들게 일하셨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식품안전의약처는 세 차례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하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출하를 허가한다고 2월 10일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에서는 신중한 투여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11일 비공개 회의를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13일 정세균 국무총리님은 미국 등 세계 76개국에서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백신을 맞았지만 특별한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정경질병관리청장님이 65세 이상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단은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말 65세 이상에서 안전한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65세 미만에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1일 발표한 자문단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분석 자료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자문단이란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세 차례의 이제 검증을 거쳤는데 8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입니다. 이분들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요약하고 알기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2월 1일 발표된 검증 자문단의 결과는 1월 30일 회의를 걸쳤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 전문가, 그리고 임상통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국 2건, 브라질 1건, 남아프리카 공화국 1건 등 4건의 임상시험 결과를 통합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방 효과는 예방접종 맞은 후에 코로나19에 걸리는지를 연구하여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의 성인 8,895명이 참여를 했고요. 총 2회 투여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 이제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7.4%, 즉 66명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예방 효과는 백신을 투여받고 15일 이후에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비율을 비교했습니다. 즉, 백신을 맞은 환자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해서 15일째 됐을 때부터 이제 이후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는지를 비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감염은 코로나 검사를 꼭 해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에 감염이 확진된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백신을 맞은 환자군에서는 27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은 대조군은 71명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62%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이제 예방 효과를 50%를 기준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50% 이상이면은 이건 예방 효과가 있는 백신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단 18세 이상에서는 그 예방 효과 기준에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아래 제가 표 보시면 이제 예방 효과에 대해서 나타낸 건데 100명 중에 4명이 걸리는 질병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을 맞으니까 100명 중에 0명이 걸리게 됐어요. 그러면 예방 효과는 100%인 겁니다. 근데 100명 중에 4명이 똑같이 걸렸어요. 그러면 예방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0%인 거고 100명 중에 2명이 걸리게 됐다 하면은 예방 효과가 5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 맞았을 때 이제 코로나19에 걸리게 되잖아요. 27명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 코로나 때문에 중증 증상이 있다거나 입원하거나 중환자실을 이용했다거나 사망이 있는지도 확인을 했는데 백신을 맞은 군에서는 이렇게 심한 환자군이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군에서는 71명 중에서 4명이 이렇게 심각한 증상을 보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성에서 두 번째가 이제 면역성입니다. 면역성이라는 거는 이제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항체라고 하는데 이 항체가 어떤 게 생기는지 그리고 양은 얼마나 생기는지로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그거를 통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화항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성을 중화시킨다, 낮춘다, 없앤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백신을 투여받았을 경우 79% 이상에서 이렇게 바이러스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항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 볼게요. 안전성은 총 23,745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제 이 중에 특별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8,510명이었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2,10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예측되는 이상 사례, 예측되지 않는 이상 사례, 그리고 중대한 이상 사례 이렇게 있는데요. 예측되는 이상 사례는 예방접종을 맞고 7일 안에 생긴 증상을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행히 경증에서 중간 정도였고요. 그 백신을 맞은 군과 맞지 않은 군에서 비교를 했을 때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서는 87%에서 나타났고 대조군에서는 74%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증상이 경증이나 중간 정도여서 심하지 않았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측되지 않은 이상 사례는 7일 이후에 이제 나타난 거고 총 28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일에서 28일 사례에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백신을 맞은 군에서는 38%, 그리고 예방접종 맞지 않은 군에서는 28%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상은 대부분 경증이나 중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한 이상 사례, 이것은 이제 발열, 횡단성 척추염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중대한 것인데 백신을 맞은 환자군에서 발열은 한 건, 횡단성 척추염은 한 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지 않았다고 이제 판단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민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예방 접종을 맞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몸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 너무 심하게 반응이 돼서 생명이 이제 위험할 정도로까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러한 것은 백신 맞은 군에서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어땠을까요?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660명이 연구가 되었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2,109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다행히 입원이나 심각한 질환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방 효과는 백신 맞은 군에서 1명, 백신 안 맞은 군에서 1명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다고. 그래서 아무래도 참여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있다 없다가 판단이 어렵다고 이제 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면역성 평가,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항체가 얼마나 생겼나인데 일단 처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생겼네 하면서 처음에 붙는 항체는 65세 이상에서 100% 생겼다고 해요. 근데 이 바이러스의 이 감염성을 중화시키는, 그러니까 억제하는 항체는 성인에서는 80.7%가 생겼는데 고령자에서는 64%만 생겼다고 합니다. 좀 낮은 비율이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65세 이상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안전성에 있어서는 65세 이상에서 중대한 이상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측되는 이상 반응은 82.4%, 예측되지 않는 이상 반응 24.6%에서 오히려 성인보다 더 낮은 확률로 이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성 등에 대해서는 이제 자문 내용 결과를 통해서 2월 10일 내린 그 질병관리청의 허가에서 내린 결론은 이제 허용할 만한 수준이다, 안전성은. 하지만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제 참여 대상자 중 고령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자에 대한 투여는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렸고요. 소수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결과를 확인해서 허가하는 게 65세 이상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의견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제 2월 15일 정경 질병관리청장님 발표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투여는 보류한다라고 이제 일단은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월 1일에 이렇게 자문단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졌다 발표를 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2월 10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여를 허가한다고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허가가 된 것은 어떻게 이제 그 자문단의 결과를 통해서 도출을 한 건지 제가 한번 알기 쉽게 정리해서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